해마다 반복되는 멧돼지의 역습. 먹이를 찾아 어디든 기습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전국은 지금 멧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농촌은 물론 도심까지 침범해 공공의 적이 된 멧돼지. 게다가 멧돼지의 개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때가 못 겨운데 연한 마라탕 내려올 때 되고 새끼를 줄줄이 달고 오고만. 마늘 스물라고 해놓은 거 싹 조져갖고 이만하다 한 게 돼지가구만. 전부 다 이게 다 뿔렁기거든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보지요. 진짜 그거 참 사람 같으면 때리지고도 분이 안 풀리겠더라고요. 멧돼지의 습격에 신음하는 농민들. 그 실태를 지금 살펴봅니다. 농촌 사회 이슈를 다양한 시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이슈 현장 속으로입니다. 한 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 단골 불청객이자 도심까지 침범해서 공공의 적이 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돌적인 행동과 험악한 외모, 떼를 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을 순식간에 파헤치는 괴력을 지닌 대표적인 유해 야생동물, 바로 멧돼지입니다. 워낙에 식용이 왕성한 tat에 도토리와 열매, 그리고 뿌리 식물은 물론이고 지렁이와 군뱅이까지 먹어치우다 보니까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렇다 할 예방법도 없어서 농민들은 멧돼지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침입자 멧돼지로 인해서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을까요? 그 실태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는 경남 하동. 해마다 이맘때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열립니다. 하동의 명물, 바로 대봉감 축제. 악양 대봉감은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 덕분에 감 농사가 특히 잘 된다고 합니다. 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지역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지역 농가, 이 악양면 자체 지역 농가들이 감을 위주로 해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달한 단감은 멧돼지들이 노리는 먹잇감 중 하나. 그러다 보니 이곳 농민들도 멧돼지의 습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멧돼지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좀 농가들 피해를 좀 보긴 하죠. 많이 봐요? 예. 단감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는 정도면 또. 예, 단감 좋아합니다. 이번엔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근처 감 농가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단감 농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확을 앞두고 멧돼지들이 감밭을 파헤쳐 놓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나무도 많이 버리고 일단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다 파기 때문에 그리고 감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런 거죠. 수확철만 되면 멧돼지들이 수시로 다녀간다고 하는데요. 대기업한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온 땅을 다 파헤치고 다니는 통에 감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요 많이 죽였네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 왔다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제 한 이틀 됐겠네. 이틀. 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멧돼지가 특히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지렁이. 땅속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먹기 위해 헤집고 다닌다고 합니다. 요거는 양은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까지 하는데요? 나무를 다 부어버려요. 나무를 이렇게 다 먹으려고 감을 다 따내려버려요. 태풍이나 강풍 때나 낙과 피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멧돼지 공격에 잘 익은 감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버렸습니다. 연생이 높을수록 과실이 많이 열리는 감나무의 특성상 나무가 고사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농민들은 자신들의 심정을 알 리 없는 멧돼지가 그저 야속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거는 10월 초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 네. 여기 이 단감나무인데 얘는 저녁마다 내려와요. 요 길로. 이 원동치만 놔놓고 요 볼피요. 요 전부 다 이게 다 뿔렁기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군데군데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원동치만 이제 요 제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요 이런 거 전부 내가 전부 이 몰라진 거 아닙니까 이게? 멧돼지가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싹 준 햇빛이에요. 나무 다 망가졌네요, 아버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그막 중등거려야 되다 아닙니까? 이 보십시오. 이런 거는 가지가 이렇게 큰 긴데 요런 긴데 이런 것도 다 이래갖고 앞발로 요리 딱 이리 디뎌갖고 여기 다 디뎌갖고 요리하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가요. 딱 물어갖고 확 재기 밀으면 얼마나 기운이 세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단감이 달린 거 내려온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 따먹고 요런 거 보죠. 전시네요. 피해를 입은 나무를 볼 때마다 속은 타들어가지만 딱히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뭐 오토바이나 차를 갖고 요리 한 번씩 순찰을 하려도 언제 새벽에 오는가 그러면 완전히 내가 순찰을 하려면 잠을 꼬박 안 자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문제성이 있고 그 포서가 와갖고 한번 요리 순찰을 해봤는데 시간대를 모른대요. 그러면 계속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밤내 거기 잠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애써 갖고 온 농작물을 가지고 갔다가 밤에 우리 잠든 사이에 와갖고 완전히 그만 해를 쳐놔서 진짜 그거 참 사람 같으면 때리지고도 분이 안 풀리겠더라고요. 산이 깊고 숲이 우거진 곳에 주로 서식하는 멧돼지. 오지로 통하는 이 마을도 멧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악이 36개 마을인데 이 우리 구항마을이 최고 많아요. 산이 숲어갖고 숲이 짙어갖고 돼지가 최고 많아요. 그렇게 많이 와요? 예. 요도 파는 거 보세요. 요 집 안에 여기까지 파갖고. 집 앞에까지 팠어요? 이는 저 떠랑에. 농수로로 만든 도랑까지 파헤쳐놔 일단 대충 수습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돼지가 판 기라요. 요거는 한 일주일 됐어. 일주일? 예. 100포기 정도 심은 배추밭도 순식간에 파헤쳐 버릴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지닌 멧돼지. 배추하고 무하고 심었는데 조집이가 요리 대시킨데 안 파시면. 안 파시면 요렇게 대시킨데 그러면 남진의 조집이. 멧돼지의 위력에 배추 몇 포기만 남았는데요. 언뜻 보기엔 배추밭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도라지로 한 900평 심었는데 이 도라지 밭인데 이 멧돼지가 막 이래갖고 이게 도라지 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잡초 안 날았고 이 비닐을 씌었는데 이 지 뜯어갖고 몇년에 큰일이요.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한 도라지 농사. 하지만 3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침에 한 6시나 반 때문에 운동한다고 요래 한번 가볼게. 이거 중금 써갖고 막 감을 들려도 가다 끄떡 함수는 가다 안 하고 이만한 게막 돼지도 작도 안 해. 총이 있으면 좀 착 잡아비면 싶고 그만. 아이고 그래 진짜. 멧돼지의 습격에 대부분의 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는 전부 이 돼지가 멧돼지 돼지인데. 어색도 그렇지. 이 보세요. 여기 이 비닐을 씌어 콩을 심었는데 이 파병에 이 콩이 작물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도. 벼농사를 지었을 때 멧돼지 피해를 워낙 많이 입었던 부부. 다른 작물로 전환해 농사를 지었지만 그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래도 좀 있어요? 몇 개 써. 아까 봤어. 그래, 보는 거지. 참말로. 좋았지. 키가 막 이리 돼가 막 시퍼라 이거 막. 그렇게 잘 자랐었어요? 예. 거름을 하고 해놓게는 콩에다가. 올해는 콩을 좀 많이 하겠다 싶었는데 그만 거리 대비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오히려 부부의 근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과연 내년 농사는 어떻게 지을지 걱정만 앞섭니다. 농촌의 골칫거리가 된 멧돼지는 산돼지라고도 불리는 산짐승인데요. 깊은 산, 화렵수가 우거진 곳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입니다. 주로 밤에 민간한 농가에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산에 먹이가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어디든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서식 밀도를 살펴보면 전국이 1평방미터당 8.7제곱미터를 기록, 전국적으로 밀도가 높은데요. 개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 그렇다면 멧돼지는 왜 자꾸 느는 걸까요? 멧돼지로 치면 5만 마리가 적정해요. 그 이상은 산에서 도저히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한계예요. 근데 지금 30만 마리의 돼지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먹이 부족이 생기죠. 그럼 이거를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민가나 농가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의 영역에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들이 운명이 된 거죠.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계의 문제지. 늑대나 뭐 표범이나 호랑이 없는데 그럼 피식자였던 동물들 대부분 초식 동물이지만 얘들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피임약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멧돼지의 농작물 습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는 물론이고 파종기와 생육기에도 농작물을 망치기 일쑤인데요. 이처럼 멧돼지 관련 민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관련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나 태양열, 목채기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요.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각 지자체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의 활약, 지금 확인하시죠. 이번엔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따라 멧돼지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인 것 같아요. 신고 들어온 데가 이쪽이에요? 신고받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곳곳에 피해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수확철인 9월부터 11월까지 멧돼지의 출몰이 가장 잦다고 합니다. 이 언덕을 깎았잖아. 이 모든 게 때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을 망치는 무법자, 멧돼지의 소행입니다. 이게 돼지 발이잖아요. 네? 이게 이 정도 파헤쳤으면 몇 마리 정도가? 한 애미하고 새끼 되고 하고 한 4마리 되겠네 보니까 새끼들까지. 어디요? 여기. 위에? 어우, 여긴 많이 파놨네. 저렇게는 왜 파놓는 거예요? 치 같은 거, 치 뿌리 파물라고. 그럴 수도 있고. 농작물 피해는 지금 제일 많이 할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멧돼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낮에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산에서. 여기 위에 자고 있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바로 뒤에고, 여기 두 중에 내일 낮에 오전에 걔네 일찍 내면은 돼지 나올 겁니다. 이번엔 피해 신고가 들어온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농가. 포수인데 앞에 주주 앞에 멧돼지가 이 배밭인데 묵은 배밭에 지금 멧돼지가 들어있는 거 없어 지금. 올 봄에 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 있거든. 돌아다니다가 여름 때 피해가 들어왔는데 풀이 너무 깊어서 못 잡았어요. 평소 같으면 밤에 나타났을 멧돼지가 이날만큼은 대낮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돼지가 물은 거고요. 멧돼지와 대형의 총 3마리의 개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지를 물었는데 지금 몇 바퀴 뱉거든. 이거 싹 다 뚫렸어요 지금. 얘도 그렇고. 멧돼지한테 물려서요? 예, 싸웠어. 이게 썰기라 사자끼리 제일 리드견인데 그나마 이 개가 조금 싸나운 녀석인가 봐요, 멧돼지. 장난 아닙니다. 대낮에 밭을 내려왔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 포획 단원들은 급히 사냥개들과 함께 멧돼지 포획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사냥개들과 함께 숲을 헤치며 멧돼지의 기척을 추적하는 포획 단원들. 과연 이 산 어디쯤 멧돼지가 숨어 있을까? 구석구석 살피는데요. 이때 멧돼지가 잠자는 장소를 발견. 하지만 멧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수색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특히 출몰이 잦은 만큼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데요. 밤에는 서치를 켜고 수색에 나섭니다. 오늘 밤은 어찌 멧돼지 흔적 찾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저 풀밭에 저 다른 놈은 그거 안 갔을까? 사고 저 밑에가 저 도로 밑에까지 내가 싹 저 거성나무, 축백나무가 그 밑에 안에까지 다 들어가던데.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죠.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고 다시 잡긴 잡아야 되고. 예. 일단 어차피 이 도로가를 벗어나시는 원했었기지만. 오늘 밤에도 깊은 산속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멧돼지를 뒤로하고 내일을 기약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수색에 나서는 포획단원들. 오늘은 과연 멧돼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쪽 산에 멧돼지가 많이 사나 봐요. 여기는 돼지가 안 떨어집니다. 돼지가 안 떨어져. 요 한 마리를 잡아버리잖아. 다른 데서 또 들어와. 숲이 짙은 지리산 자락을 옮겨 다니는 멧돼지들. 그만큼 행동 반경도 넓다고 합니다. 드디어 수색 장소에 도착. 각자 다른 방향에서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 개 풀어가지고 이제 목으로 나가면 목으로 잡고 개한테 걸리면 개가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니 여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안 되면 다시 울로 돌려야지. 사냥개 3마리와 함께 드디어 길을 나섭니다. 멧돼지 잡기의 1등 공신인 사냥개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는데요. 그 뒤를 쫓아 추적에 나서는 강선록 대원. 멧돼지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동그랗게 땅을 파헤친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딱 봐도 멧돼지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돼지가 뭘 한 거죠? 이걸 좀 목욕을 했는데 이게 몇 자리가 던지면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났어. 저런 자국이 있으면 요 근처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며칠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멧돼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멀지 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배기지죠. 과연 고대하고 고대하던 멧돼지일까요? 강선록 대원도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마음에 급히 뛰어가 봅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어찌 멧돼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체는 바로 멧돼지가 아닌 고라니. 고라니 역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입니다. 산중 농사지어 고라니 좋은 일 한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야생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니도 많아요, 산에? 아이고 대조 거의 같아요. 고라니는 어떤 피해들 많이 줘요? 거의 뭐 농작물이죠. 뭐. 멧돼지하고 거의 똑같네요. 네. 하지만 아직 수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자 농가의 무법자 멧돼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잠을 청했을지도 모를 멧돼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멧돼지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해요? 하루 종일 한 10km 정도까지는 움직인다 봐야죠. 그러면은 뭐 이 동네 산 넘어가서 이 동네 해치고 저쪽 넘어서 가서 또 피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끼다리 같은 거는 한 일주일까지는 먹어요. 그 주위에. 그런데 그 외에는 많이 움직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멧돼지와의 전쟁. 농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안전을 위해 포획 단원들도 매일같이 수색에 여념이 없습니다. GPS로 위치도 확인하면서 멧돼지를 추적하는데요. 멧돼지가 지능이 얼마나 돼요? 지능은 엄청나게 높죠. 개보다도 더 똑똑해요, 멧돼지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저녁 내먹이질을 하고 놔두고 자다가 그 개한테 걸리는 게지.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대세가 더 영리하죠. 포획단이 온 걸 눈치챈 건지 오늘따라 멧돼지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피해 동네거든요. 밑에가요? 네. 근데 이거 뭐 전혀 흔적이 없는데. 전혀 없어요? 네. 멧돼지의 종적이 묘연해지자 수색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 시 3만 원에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자체별로 포상금의 액수를 올리는 등 멧돼지 소탕 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멧돼지 포획 현황이 2014년 이후 점차 늘고 있는데요. 늘어난 개체수에 비하면 포획률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1월 20일부터 3개월 동안 관련 지자체들은 지정된 곳에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포획을 통해 겨울 동안 개체수를 줄여야 내년 농사에 피해를 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부터 1월은 멧돼지의 교미 기간인데요. 성질이 더욱 난폭해지는 시기로 위협적인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산속에서도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아야 하고요.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에 신속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농촌을 기습하고 있는 멧돼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멧돼지와의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멧돼지 소탕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새로운 방법으로 멧돼지 피해를 막고 있다는 감 농가를 찾았습니다. 감 수확철인 요즘 곧 출하할 감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감 농사가 풍년이라 수익도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최종규 씨는 멧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밭 곳곳에는 멧돼지가 다녀간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사이 5일 안 됐네요? 어제나 그제 온 것 같은데. 어제나 그제요? 아, 그럼 이제 어미랑 새끼랑 뭐 이렇게 왔나 보다. 최근엔 현수막을 이용해 간이 벽도 만들었습니다. 공예지책으로 프랭카드를 좀 한쪽에 광고용으로 쓰이는 현수막을 모아서 밭 주변을 에워쌌지만 쭉 이어서 지금 쫙까지 됐네요? 다 위까지.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치느라고 먼저 프랭카드 치고
또 뭐 엽사분들 또 요청해가지고 좀 부탁도 해보고 이것도 지금 쭉 가해로 지금 좀 설치를 해봤어요. 밤에 반짝반짝하면 효과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도 그렇다고 해서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요거 있는데도 돼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각 마을마다 피해가 좀 다 있더라고요. 고육지책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봤는데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농진청에서 개발한 멧돼지 전용 포획 트랩 덕분. 이렇게 이제 돼지가 먹이가 이제 날마다 와서 먹었던 먹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밀면 자연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이를 먹는 동안에 다치는 거죠. 아,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못 밀죠? 그러지 못 나가죠. 밖에서는 들어오는데. 네, 근데 저쪽은 이제 밀고 떠들고 들어오는 거고. 뛰어난 효과에 이제는 포획 트랩 홍보 전도사가 다 됐습니다. 한 마리. 와. 여러 마리 잡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한 마리만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한 마리씩이요? 네. 그동안에 좀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송장훈 박사님이 이 트랩을 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주변에 좀 보급하는데 좀 홍보도 좀 하고 관내 좀 지자체도 이렇게 좀 지원 요청도 좀 하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획 트랩을 개발한 분을 만나기 위해 농진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그 만드셨다는 그 트랩인가요? 예, 맞습니다. 멧돼지 포획 트랩입니다. 발효시킨 옥수수를 트랩 안에 넣고 멧돼지를 유인한 후 들어온 멧돼지를 가두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환경부에서 거의 한 18년 전에 2001년도에 우리나라의 적정 밀도가 킬로미터당 1.1마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이냐면 5.4마리인가? 그렇게 20년 동안 거의 18년 가량 계속 늘어난 거예요. 수력 기간을 늘리고 그 강도를 높이고 그런데 그것이 안 먹혀준다는 거죠. 그 작동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을 보완할 수 있게끔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멧돼지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포획 트랩을 사용하면 멧돼지를 한꺼번에 유입할 수 있어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더 크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멧돼지 포획 트랩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송장훈 박사가 개발한 포획 트랩은 2가지 유입구를 만들어 실효성을 더 높였다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멧돼지 개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새끼들이 작은 개체들이 거부감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2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송장훈 박사가 개발한 포획 트랩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매뉴얼에 맞춰 트랩을 관리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총기 포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총기 포획의 효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농가도 이 포획 트랩을 상시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밀도를 좀 떨어뜨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포획 트랩은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기가 또 구매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나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에서 이것을 트랩을 보유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누구든지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포획을 해서 밀도를 낮출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멧돼지를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5년째 멧돼지를 연구하는 이성민 연구원은 자칭 타칭 멧돼지 박사로 통합니다.
이거를 이제 생포된 멧돼지 목에 다시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이 목걸이를 이제 멧돼지 목에 부착을 하고 다시 재방사를 하면 제가 이 소리를 듣고 멧돼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갑니다. 이 소리가 이제 멧돼지의 위치를 알려줄 소리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추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심에서 출몰하는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2년 전 산속에 포획 트랩을 설치해 멧돼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트랩을 통해 멧돼지를 생포한 후 위치 추적기를 달아 재방사를 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도심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 멧돼지 3마리가 포획 트랩에 갇힌 상태. 드디어 기다렸던 작업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야죠? 바로 쏘는 게 아니고 가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데 총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마취하기 위해서 저기 제가 사전에 설치한 위장막에 들어가서 멧돼지가 안정화되면은 총을 쏠 겁니다. 귀가 밝은 멧돼지의 습성상 들키지 않으려면 위장막으로 들어가 적절한 때를 노려야 합니다. 멧돼지 상처가 조금 났거든요. 상처 나면 연구하는데 지장이 생겨가지고. 틀 안에 갇힌 멧돼지들이 유유자적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때 바로 한 방이 날아갑니다. 지금 2마리가 주자니까 1마리가 흥분해가지고. 나머지 1마리도 빙빙 돌다가 마취에 반응을 보이면서 슬슬 주저앉습니다. 이제 잡은 개체의 이제 위치 추적기를 달고 다시 재방사해서 이제 경로를 제가 이제 그 좌표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제 도심 출몰 경로 연구를 하는 거죠. 마취에 걸린 멧돼지들이 쥐죽은 듯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완전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마취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리에 줄을 묶습니다. 아니 쑥는 거 봐야 돼. 암놈인데? 암놈인데? 그 쑥는 것 같아. 그게 쑥놈이지. 아 이걸 딸까? 이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위치 추적기가 달린 목걸이를 돼지 목에 순식간에 다는데요. 마취 깨기 전에. 앞으로 멧돼지들이 이동할 때마다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됐어. 아 올해 태어난 1년생입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1년생은 어미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여기를 다니는 코스라는 거죠. 학습된 개체가 또 도심에 출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 멧돼지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멧돼지는 그냥 단순히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성민 연구원은 2011년부터 멧돼지를 재방사하는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멧돼지를 쫓아 전국을 헤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3번째 멧돼지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게 완료가 돼야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연구팀에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연구팀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13마리뿐만 아니고 이게 100마리로 간다면은 충분히 연구의 성과가 생길 수 있죠. 전문가들은 수렵을 통해 멧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멧돼지를 더 이상 공공의 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멧돼지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서 출몰했다 그런 신고만으로 멧돼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습니다. 은평구 돼지가 종로구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도봉구 돼지가 다시 성북구 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약 하나만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거고 이런 연구가 밑바탕이 되면 제 다음 연구자는 좀 더 앞선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난이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멧돼지 자료가 확보돼 가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기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멧돼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인간에게 더 이상 미움받지 않고 더 이상 도심에 출몰해 가서 뉴스에 이슈가 되지 않은 동물이 될 때가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적정한 개체수가 우리의 목표점이 되겠죠.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멧돼지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쓰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손도 댈 수 없는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암수리랄지 이런 건 기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개체수가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결국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멧돼지는 야생의 환경에서 야생의 습성을 지닌 채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간과 멧돼지는 공존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포획을 통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멧돼지의 최적화된 환경 마련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멧돼지의 최적화된 환경 마련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멧돼지 문제는 지자체만이 아닌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